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네.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포르투갈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두 번째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썸네일에 PD가 눈치 없이 호날두 라스트댄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네, 라스트댄스 아닙니다. ING예요. 왜냐면 호날두의 라스트댄스는 북중미 월드컵이에요. 네.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때 라스트 댄스라고 해야 되고 지금은 라스트 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호날두하고 메시가 다시 한번 붙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맨아이들하고 했었던 그 라이벌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노라 읽으면 좀 편해요. 오노로 그냥 야 오노는 약간 오노 신지 같잖아. 일본 선수 같잖아. 마스탄투로 하자. 오노는 좀 그러네. 아, 턱이 V라인이 생겼어요? 네, 살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제가 오늘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네, 평식이랑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한 200m 뛰고 퍼졌나? 평식이는 계속 달리려고 하는데 내가 쫓아가지를 못해. 야, 체력이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강아지가 체력이 더 좋긴 한데 평식이도 걔 저지 체력이거든요. 근데 저 평식이한테 안 돼요. 전 진짜 저지 체력입니다. 여하튼 요즘에 좀 살을 빼야 돼서 75kg까지 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간다고 해서 한 3kg 정도 더 빠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젊을 때 살을 빼세요. 지금 나이 들고 살을 빼니까 다 처져. 지금 이거 다 처진 거야. 이거 다 처진 살이야. 이거 다 처졌어.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살 빼면 탱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젊을 때 살 빼면 또 여러분 뭐 저기 나가서 미팅도 하고 저기 나가서 헌팅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연애 계획도 세우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살 빠지면 다 처져가지고 와이프가 맨날 구박합니다. 빨리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운동하세요. 네. 근데 아이마르는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마스탄토 오노랑 메시랑 비교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전개하고 플레이 메이킹도 능하고 드리블 능력 갖고 있고 거기다가 왼발 슈팅이 매우 좋고 오른쪽 라인을 따고 따라 들어갔을 때 오른발 크로스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메시하고 비교되는 이유도 알겠다. 근데 아이마르랑 비교되는 건 아마 중앙 쪽에서 플레이할 때 아이마르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마르를 또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안의 암살자 하면 메뉴에 솔샤르 떠오르잖아요. 근데 솔샤르 현역 시절에 동안의 암살자였어. 지금은 세월을 얼굴로 맞아서 힘들어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동안이었어. 근데 아이마르도 약간 그 기공자 느낌이었어요. 어디 그 베르사유의 장면에 나오는 그런 기공자 스타일. 그리고 아이마르가 플레이할 때 그 전까지도 아름다워 보였어. 그 아이마르는 플레이 속도가 유지되면서 플레이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왜 아이마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자 그러면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 이야기로 가고요. 자, 2025년 UEFA 네이션스 리그의 우승팀은 포르투갈 대표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포르투갈 역사상 두 번째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역사상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경기 스코어를 볼게요. 스코어는 2대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으로 들어갔고요. 연장전에서는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승부차기로 갔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포르투갈이 5대3으로 스페인을 제압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코어를 보면은 장군 멍군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일단 전반전은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의 분위기였어요. 물론 포르투갈이 왼쪽 라인이 매우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자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스페인이 중원을 장악하고 중원을 통해서 좌우 측면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분 라민 야말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조앙 네베스가 볼 처리를 잘못하면서 수비맨디에게 걸렸고 수비맨디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장군을 외치니까 포르투갈이 누누 멘데스가 누누 멘데스 공격력도 쩔어. 야, 얘 탐나. 하여튼 누누 멘데스가 강력한 슈팅으로 1대1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페드리의 전진 패스 보세요. 페드리의 전진 패스 보십시오. 축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공간 패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페드리가 보여줍니다. 페드리의 전진 패스를 오야르사발이 마무리 지으면서 2대1로 전반전을 마치게 되고요. 후반전에 호날두가 어디선가 나타난 호날두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2가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승부차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치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은 사실 스페인이 경기를 주도한 횟수가 더 많아요. 스페인이 점유율도 앞섰고 공격 전개 횟수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력 부분에서는 대등했다는 거죠. 여기에 큰 점수를 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정을 짓는다. 이게 매우 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이 경기 보면서 예전 골든 제너레이션 시절이 좀 떠올렸어요.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 파울레타, 벤투 이런 선수들이 뛸 때가 기억났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경기를 잘 풀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어. 물론 이제 파울레타가 있고 누누 멘데스가 있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격 전개 횟수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있잖아. A매치에서 138골 넣은 호날두가 있잖아. 호날두가 중요한 순간에 꼬박꼬박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넣어주면 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스트라이커는 골로 얘기한다. 물론 현대 축구에서 스트라이커에게 원하는 건 다양합니다. 오야르사발이 왜 스페인 대표팀의 최전방에 있느냐. 이 친구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기도 했지만은 제로톱처럼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프랑스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전에 첫 두 골 오야르사발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요즘에는 최전방 자원에게 골 외에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포르투갈 대표팀은 호날두에게 골을 요구했고 그 골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다가 누누 멘데스 골 장면도 호날두가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이 두 골에 모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는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매치 도미넌스 보면은 연장 전반전 후반전까지 연장 전반전은 포르투갈이 좀 앞섰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스페인이 경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2대2가 되고 승부차기로 가죠. 자, 승부차기 키커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투갈, 하무스, 비티냐, 부페, 누누 멘데스 그리고 네베스예요. 5명 모두 성공시켰어요. 우나이 시몬이 방향조차 못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얘네 왜 이렇게 승부차기를 잘해? 너무 잘 차.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바이나, 이스코는 성공시켰어요. 문제는 네 번째 키커 모라타가 나왔는데 쎄했어. 뭔가 느낌이 쏴한 게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라타가 교체 출전했거든요. 그 모라타는 교체 출전해서 승부차기에서 PK 실축 하나 하고 끝난 거야.
물론 모라타에게 비난이 쏠리는 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데라푸엔테 감독도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내가 모라타를 키커로 선정했고 모라타이기 때문에 키커로 선정이 되면서 처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라타니까 네 번째 키커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잘못은 너한테 있어. 데라푸엔테. 네가 잘못했어. 모라타 선수 이 경기 잊고 싶을 거예요. 네. 포르투갈은 승부차기에서 4명이 모두 성공시켰는데 스페인은 3명이 성공시키고 네 번째 키커가 난데 내가 실축하고 다섯 번째 키커 제발 실축해라 이러고 있는데 성공시키고 경기 끝나버렸으니까 모라타 입장에서는 잊고 싶을 겁니다. 네. 모라타가 그래도 애국자잖아요. 모라타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골 많이 넣었어요. 애국자예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애국을 하지 못했죠. 여하튼 이렇게 포르투갈이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경기 통계를 잠깐 볼게요. 이 통계를 보는 이유는 스페인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90분 내에 경기를 결정지었어야 돼요. 이 경기는 스페인이 그만큼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못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선수 개개인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독이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점유율은 39대 61이었고요. XG값은 1.02 대 2.06입니다. 그러니까 XG값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스페인이 2대 1로 이겼어야 돼요. XG값대로 얘기하면은. 자, 전체 슈팅이 7대 16이고요. 유효 슈팅이 2대 6입니다. 자, 포르투갈 투샷 투킬. 투샷은 아니다. 네. 세븐샷인데 네. 유효 슈팅이 2개인데 2골 기록했다는 거죠. 반면에 스페인은 유효 슈팅이 6개인데 2골 넣었어요. 이건 너무 아쉽죠. 그리고 기회 놓친 것도 스페인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페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감독 탓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감독 탓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경기는 좀 그랬어요. 제가 마르티네스 감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 벨기에에서 그 황금 세대를 그렇게 날려먹나? 전 마르티네스 감독 진짜 답답했거든요. 근데 데라푸엔테 감독 이 경기 보면 마르티네스 감독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포르투갈의 베스트 11 볼게요.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누누 멘데스, 네, 레프트백, 네, 이나시오 디아스가 센터백, 그리고 네베스가 라이트백으로 나왔는데 네베스가 첫 골 실점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점이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실바와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이게 4-2-3-1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이트에서는 4-3-3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3미들로 베실바, 비티냐, 부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4-2-3-1로 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선 자원은 네투, 부페, 그리고 아들 콘세이상, 그리고 최전방은 호날두가 나왔습니다. 호날두가 전체적인 기동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44이니까. 그리고 호날두가 인터뷰하기를 경기 전부터 다리에 좀 이상이 있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결승전이고 나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90분 채우지 못하고 부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승부차기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부차기 끝나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날두가 최전방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방 쪽에서의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하지만은 호날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1차적인 압박이라든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고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 라인의 역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왼쪽 라인 네투와 멘데스 얘기예요. 왼쪽 라인 기억해 주세요. 반면에 오른쪽 라인 아들 콘세이상과 네베스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 라인에 변화를 주는 게 마르티네스 감독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넬손 세메스도가 들어가고 네베스가 들어가면서 베실바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좌우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거죠. 물론 왼쪽이 더 강하긴 했지만 여기다가 측면 공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파엘 레앙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라인에 레앙과 멘데스가 있으니까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포르투갈 경기 중에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25번이 25번이 멘데스예요. 그리고 20번이 네투죠. 그리고 7번이 호날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습을 전개할 때는 네투가 앞쪽에서 좀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네투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많이 수비를 끌고 갈 때 호날두가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여기서 이제 득점 기회를 맞이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왼쪽 라인의 멘데스가 자유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멘데스 25번을 스페인이 막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누 멘데스가 골도 넣었지만 골뿐만이 아니라 공수에서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 중앙 굉장히 좋았는데 오른쪽에 네베스하고 아들 콘세이상이 불안했죠. 그래서 선수 교체가 단행되고 후반전에는 달라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이 다른 모습이 나왔어요.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골을 실점할지라도 수비 쪽에서의 아쉬움이 더 커요. 저는 스페인 이 수비 라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전 그 경기가 5대1에서 5대4가 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도 앞서 나가다가 동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페드리가 뛸 때 페드리가 전체적으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수비맨디가 보좌를 상당히 많이 해주긴 했는데 결국 보면은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 주고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계가 안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코코레아하고 민게사가 보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위력적이었던 니코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던 라민 야말. 근데 후반전은 둘 다 위력을 상실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스페인은 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한 거죠. 자, 스페인의 경기 중에 포메이션 보면 재밌죠? 11번의 니코 위에 있죠. 19번의 라민 야말 위에 있습니다. 오야르사바는 오히려 제로토처럼 밑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대신 페드리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면서 경기를 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4번의 코코레아, 14번의 민게사 보좌를 잘 못했다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사실은 데라푸엔테 감독이 풀백을 빨리 바꿔줬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14번의 민게사 빨리 교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게사 수비 쪽에서 문제 심각했어요. 누누 멘데스가 라민 야말을 제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라민 야말이 쫓아가다가 쭈삣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뚫렸을 경우에 그 코스를 쿤데가 막고 있어. 근데 보통은 풀백이 이 정도로 코스를 막아놨으면 뒤에서 그 코스를 막아주거든. 근데 민기사가 없어 여기에. 민기사가 뒤늦게 들어와. 수비할 때 위치도 그렇고. 아, 나 민계사 이렇게 욕하면 안 돼. 아, 민계사 싫어하는지 안다니까. 지금 봐봐. 추억님께서 민계사 싫어하는 송영주라고 하잖아. 아니야, 셀타비고에서 민계사 좋아했어. 근데 그건 3백이 때고. 아, 4백에서 이게. 얘는 순발력은 왜 이렇게 느려? 아. 측면이 흔들리니까 중앙은 당연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수비가 흔들리는 거죠. 그냥 야말이 잘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라민 야말이 막았으면 돼요, 제대로.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라민 야말의 실수도 있고 민게사의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도 바르셀로나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뒤에 쿤데와 민게사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는 숙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전술적으로 제대로 짰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진짜 답답했거든요. 여러분, 스페인이 후반전에 이런데 선수 교체를 몇 번 했는지 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메도 네베스 46분에 들어갑니다. 포르투갈은 재빠르게 선수 교체를 해서 오른쪽 라인 살려놔요. 그리고 이나시오 옐로 카드 있으니까 베이가를 투입하면서 수비수 바꿔주죠. 하파엘 레앙 투입하면서 측면 공격 강화시킵니다. 74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88분에 이거는 호날두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모스가 들어간 거고요. 교체 카드 5장 썼는데 결국 연장전 갔으니까 한 장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타를 투입한 겁니다. 마르티네스 감독 선수 교체 다 이해되시죠? 자, 데라푸엔테 감독 선수 교체 75분이 돼서야 이스코하고 메리노를 투입합니다. 근데 페드리를 뺐어요. 페드리가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장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바꿨어야 되는 민게사를 92분이 돼서 뺍니다. 그리고 포로를 투입하고요. 바이나를 투입하면서 측면 쪽을 강화시키는데, 자, 그 다음에 106분에 예레미 피노를 투입합니다. 바에나 피노 좋은 선수죠. 근데 라민 야말이 나오면서 라민 야말 실수 많이 했어요. 이 경기에서 턴오버도 많이 했고요. 라민 야말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라민 야말이 빠지면서 창의성이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 빌드업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모라타 들어가서 승부차기 했죠. 네, 선수 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대를 봤을 때는 선수 교체 타이밍도 문제였다는 거고요. 데라푸엔테 감독은 90분 내에 결정 짓는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데라푸엔테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누구를 위한 방송? 호날두를 위한 방송이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 경기에서 88분 뛰면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슈팅 하나에 유스팅 하나 한 골, 원샷 원킬. 야, 나이 40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진짜 크레이지 가이죠. 크레이지 가이. 네, 패스를 16번밖에 안 했습니다. 참. 호날두가 이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네이션스리그 3경기 연속골, 네이션스리그 8골로 득점왕, 그리고 A매치에서 138골을 넣었습니다. 자, 옵타 기록을 보니까 2004년 1월 이후로 스페인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호날두입니다. 4골을 넣었어요. 물론 바르가스도 4골을 넣긴 했는데 바르가스와 함께 호날두가 2004년 1월 이후로는 스페인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으니까 스페인 킬러 막 이런 느낌이 들죠. 8골이 득점 2위예요? 제가 알기로는 1위로 알고 있는데. 아, 요케레스가 9골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여기저기서 착각을 너무 많이 했네. 네, 여하튼 8골을 넣었다. 죄송합니다. 네. 1등인 줄 알고 있었어. 득점 왕인 줄 알고 있었어. 8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을 상대로 2004년 1월 이후로는 4골을 넣으면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네, 영서가 황조롱이 좋아행, 영주영 좋아해용.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호날두의 A매치 기록인데 2003년부터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뛰었어요. 지금 앞쪽은 연도입니다. 2003부터 2025까지는 연도고요. 그 다음 2개는
공식 A매치가 몇 경기 몇 골인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개는 네, 친선 경기 몇 골인지가 나오고 있고 맨 마지막 두 개는 공식 몇 경기 몇 골인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호날두가 2003년 18살의 나이에 A매치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은 메이저 대회에서 3회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호날두는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A매치 221경기에서 138골을 넣었습니다. 2025년 기록 보세요. A매치 4경기에서 3골 넣었습니다. 이게 40살의 기록입니다. 미우라처럼 계속 그냥 노욕 부리면서 뛰는 게 아니라 얘는 뛰면서 계속 골을 넣어. 미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 봤을 때 놀란 게 A매치에서 10골 이상 넣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물며 2019년에는 A매치 10경기에서 14골 넣었습니다. 이게 다 공식 경기 기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은 호날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호날두 이전에 포르투갈 대표팀이 결승전에 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전성기는 있었어요. 에우제비오 시절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 팀하고 막 붙어서 북한 팀이 막 사다리 전법 쓰고 막 그런데 에우제비오가 막 골 몰아치고 막 그래서 네, 기억하시죠? 4강 갔던 거. 에우제비오 시절에 그래도 4강이에요. 그 시절이 너무나 찬란했음에도 불구하고 4강입니다. 골든 제너레이션 시절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 파올레타, 뭐 누누 고메스, 뭐 핀투 이런 선수들이 뛸 때 우리가 으악했죠. 유로 2000 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로 2000 4강입니다. 4강이 멈췄어요. 그 화려한 멤버들이 결국은 결승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4강이에요. 그런데 그 골든 제너레이션 맨 끝자락에 18살 소년이 데뷔를 하고 그 소년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포르투갈 대표팀을 결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승을 3번 했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2번, 유로에서 1번.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건 유로 2016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결승전 프랑스하고 경기 그 에데르 기억하겠지만 여하튼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드디어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죠. 유로 2016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UEFA 네이션스 리그 18-19 시즌에 우승했고 24-25 시즌에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포르투갈의 전성기는 호날두가 뛰고 있는 지금이에요. 호날두가 은퇴하기 전인 지금입니다. 호날두 역사에서래. 포르투갈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은 에우제비오 시절이 아니에요. 루이스 피구 시절이 아니에요. 루이스 피구 걔 누구야 걔? 피구나 하나 그래. 호날두 시절입니다.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팬들도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호날두가 월드컵까지 우승하면 이건 뭐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호날두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누누 멘데스라고 했는데 와, 누누 멘데스 기록 보시죠. 얘도 원샷, 원킬, 원골 진짜 한 번 때려서 유효슈팅 되고 골 됐으니까 원샷, 원킬이고 그리고 120분 뛰는 동안 뭐 승부차기까지 가서 또 PK 골도 넣었으니까 지치질 않아. 이거
정말 탐나지 않아요? 나는 올 시즌 한정 최고의 레프트백은 누누 멘데스 같아. 이게 볼 때마다 놀라워. 인테리전도 그랬거든. 올 시즌 한정 최고의 레프트백은 누누 멘데스가 아닌가. 한 골도 넣고 기회 창출도 한 번 했고 수비도 대단했고 라민 야말을 묶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으라면 누누 멘데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라민 야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라민 야말 이 경기에서 턴오버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패스 성공률이 88%이긴 한데 턴오버가 되게 많았고요. 슈팅 4개 시도해서 유효슈팅이 2개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슈팅 자체가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다 누누 멘데스를 뚫지를 못했으니까요. 아마 데라푸엔테 감독은 월드컵 전까지 라민 야말을 이용한 연계 플레이, 니코를 이용한 연계 플레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뛰어난 자원이고 위력적인 공격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너무 솔로 플레이에 맡기면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야말이 되게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많은 분들하고 같이 보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하고 같이 보는데 많은 분들이 라민 야말 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호날두하고 대결이니까. 그렇잖아요. 큰 삼촌하고 대결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40살하고 17살하고 대결이니까. 거의 다 호날두는 이룰 수 있는 거 거의 다 이룬 선수고 야말은 이제 성장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얘 위축됐다. 얘 심리적으로 좀 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야말이 뭐 볼터치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연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수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라민 야말이 못한 경기예요. 라민 야말 경기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록들 볼게요. 페드리 기록입니다. 자, 페드리가 최근 스페인에서 4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대요. 최근 페드리 폼 미쳤잖아요. 최근 스페인 대표팀 4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전 스페인 대표팀 30경기에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최근 폼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드리가 잘하긴 잘하죠. 저는 미드필더 중에서 톱은 페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도 데포르티브인가? 페드리를 복제하라 막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리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드리가 일찍 교체 아웃됐으니까 페드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게 느껴졌으니까 페드리를 복제해야 된다. 페드리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페드리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야르사발이 결승전에 사나이더라고요. 오야르사발이 2021년도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결승골, 유로 2024에서 결승전에서 결승골, 네이션스리그 2025에서 결승전에서 결승골, 각각 3개의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스페인 최초래요. 물론 이제 스페인 대표팀 결승전에 강한 사람은 토레스죠. 네. 많은 분들이 결승전에 강한 스트라이커 토레스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게 스페인 역사상 각각 3개의 다른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은 최전방에 좀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주면 또 할 말은 없고 여하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호날두가 건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날두가 진짜 건재함을 과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까 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날두가
제 머릿속에서는 좀 지워졌었던 것 같아요. 알 나스르에서 뛸 때에는 좀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호날두 선수에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네. 자, 모라타가 좀 아쉬우니까 사무를 키워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무는 신장이 좋으니까요. 사무를 좀 키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르투갈 우승 축하하고 스페인 준우승 위로한다. 김원태님께서.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스코를 선발로 썼다면 스페인 공격이 더 살아났을 듯.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코를 또 보좌해야 되니까 미드필더진은 어떻게 또 다시 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페란 토레스도 이번 시즌 잘하던데, 그런데 지금 부상으로 아마 라인업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뭐 스페인 대표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제 스페인 대표팀이 뭐 카르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란 토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다 돌아와서 100% 라인업을 짠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월드컵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북중미 월드컵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아르헨티나도 궁금하고요. 지금 메이저 대회 3연패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그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우승했으니까 포르투갈도 궁금하고, 스페인 당연히 궁금하고, 잉글랜드도 궁금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건 두 팀입니다. 한 팀은 안첼로티 감독의 브라질. 지금 바로 뜨네. 네, 안첼로티 브라질 궁금. 그리고 또 한 팀은 대한민국 대표팀이죠. 예선에서의 경기력은 저는 이건 너무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을 위한 팀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경기를 푸는 방식이 본선을 위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선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 예선전부터 본선을 위한 하나의 가는 길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맞춰 나갔고 팀을 짜왔잖아요.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은 본선을 위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경기를 본선에서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본선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탈리아는 스팔레티 감독 경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에게 당했죠. 0대3으로. 세를로트, 홀란이 네, 이탈리아 감독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페인 대표팀 로드리 돌아오면 바뀔 것 같다. 근데 스위맨들도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로드리 돌아오면 또 바뀔 겁니다.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JTBC가 월드컵 단독 중계? 한국의 퍼스님? 나는 몰랐네. 나 왜 이렇게 소식이 늦어? 난 여러분보다 소식이 좀 늦어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뭐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라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이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면 아까 이름 뭐야? 나 이름 너무 어려우게. 잠시만요. 그래, 마스탄토 오노 얘기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레알 마드리드 마스탄토 오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네이션스 리그니까, 그리고 호날두가 너무 잘했으니까 호날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네이션스 리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탄토는 진짜 이름이 안 붙는다. 마스탄토. 클럽 월드컵 이야기도 다루나요? 아마 다룰 겁니다. 왜? 레알 마드리드가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사비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잘못된 예상일지언정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레알 마드리드 그 클럽 월드컵 이야기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왜? 내일 미스터 장이랑 같이 또 원투펀치 하니까요. 지현이 형 오면 축구 이야기 장난이야. 혹부리 영감이야. 그 형 막 펠리컨처럼 막 축구 얘기를 막 이라크 얘기를 막 내일 쿠웨이트 얘기 막 꺼내낼 걸. 쿠웨이트 얘기 내가 쿠 하는 순간 웨이트 가요 하고 쫙쫙쫙쫙 야 쿠웨이트 하면서 다 얘기를 꺼내줄 겁니다. 내일은 펠리컨 미스터 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하는 축구 얘기는 훨씬 더 재밌습니다. 내일 8시 원투펀치 함께 쿠웨이트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일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